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좀 하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명예퇴직 뭐 이런 거 신청받는다고 하잖아요. 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 경제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그 때문이죠. 자, 나라 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된답니다. 자영업자들 문 닫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상가가, 빈 상가가 천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나라 걱정 안 하고 가정경제에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임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씩 둘씩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 나라 경제가 망가지면 서민 경제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니 먼저 망가지기 때문이죠. 우리 IMF 때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정경제나 챙기라고 졌다고 새끼가 다 기어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아주 진짜 못된, 이래서 이 찍들이 나쁜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열받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좀 통쾌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국회에 와서 되게 싸가지 없이 굴었던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의 글쎄 아주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하고 코드가 맞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들일수록 국회에 와서 싸가지 없이 굴었습니다. 깐족대는 건 물론이고요, 말장난을 하기 일쑤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놈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방통위 김태규였죠. 김태규 이 태도를 보면은 어디서 굴러먹던 깡패 새끼가 국회까지 들어와서 저 난리를 치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와서 쌍욕까지 하죠. 씨발 사람 다 죽이네. 진짜. 아니 누구는 그랬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통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설전이 벌어질 때마다 말장난을 하기 일쑤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깐족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기도 했죠. 김태규만 그랬나요? 또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사람 깐족대는 건 정말 진짜 더 밥맛 떨어지죠. 본인도요, 자신이 억지를 쓴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억지를 쓸 때 표정이라든지 말투, 특히 입모양이 바뀝니다. 입모양이 이렇게 돼요. 원고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입이 뚝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평소 때 얘기할 때는 반박을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입모양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생억지를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입이 나와요. 그 특이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자, 박성재 법무장관만 그러느냐? 감사원도 똑같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자료를 안 내. 왜 안 내느냐니까 자료 다 냈는데 뭘 더 내라 그러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이라는 둥,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죠. 글쎄, 정부 부처와 국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자료를 달라 그럴 거고 정부 부처는 안 준다 그럴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거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나무인의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잘못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부쩍 심해졌습니다. 한동훈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대로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서영교 의원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 와중에서 아주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죠. 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3, 4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2, 4분기 성장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덕수가 뭐라 그랬느냐. 아니 의원님은 한 해 두 해 먹고 사실 겁니까? 한 해 두 해 먹고 사실 겁니까? 한 해 두 해 먹고 사실 겁니까? 이 얘기를 3번을 해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냐. 작년에도 안 좋고 재작년에도 안 좋고 올해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의원님은 한 해 두 해 먹고 사실 겁니까? 한두 해 먹고 사실 겁니까? 아니 나라 경제를 망친 새끼가 한 해 두 해의 문제야? 아니 그러면은 국무총리 그럼 한 해 두 해 하지 10년 100년 하나? 한 해 두 해 아니 국무총리 길어봤자 5년이에요. 대통령 임기랑 똑같이 간다고 해도 5년이에요. 그러면 한 해 두 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한 해 두 해 먹고 살 겁니까? 이딴 개소리를 시전한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죠. 어거지 쓰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저 자식들 저렇게 뻔뻔스럽고 싸가지 없는 저놈들 저 입을 틀어막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싸가지 없이 굴었던 방통위,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의 예산이 대폭 날아갑니다. 국토부도 좀 싸가지 없었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부터 해서 깐족대기 일수였어요. 엄청 깐족됐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예산도 왕창 날아갑니다. 과기부 예산도 지금 날아가요. 과기부 예산 중에 전 제일 핵심적인 게 뭡니까? 과기부가 평소에 국회 들어오면 되게 고분고분했었는데 이번에는 뭐에서 딱 꽂혔다? 그 김영숙 교수인가 뭔가 하는 왜 무용 전공인데 갑자기 간양대 공대에 채용됐다고 하는 그 이상한 교수 말이에요. 그 이상한 교수가 뭘 합니까? 마음치료 앱 이런 거 한다며. 마음치료 앱. 마음치료 앱도 매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치료라 그랬다가 심리치료라 그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마음치료라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는 AI 어쩌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ADHD, 과잉행동증후군 이거를 앱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한다라는데 과잉행동증후군요 앱으로 처리 못해요.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따가죠. 누가? 김영숙 교수가. 알고 봤더니 그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쪽, 김건희 쪽하고 꽤 이런저런 연결고리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사업만 하고 있죠. 마음치료라는 말, 이거 최근에 김건희가 많이 쓴다며. 근데 사이비 냄새가 확 풍깁니다. 그죠? 아무튼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부, 과기부가 엄청 싸가지 없이 굴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대놓고 뻔뻔스럽게 굴었습니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는 이래도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과기부 차관?
경력이 없다고 해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라는 사람이 공대 경력도 없고 AI 이런 거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경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AI니 마음치료니 심리치료니 이런 걸 하냐. 이 사람이 심리 쪽에 관심, 전공자도 아니고 공대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무용 전공인데 어떻게 심리치료니 마음치료니 또는 무슨 앱 개발이니 AI니 이런 걸 한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몇백억씩 예산을 준단 말이냐라고 최민희 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과기부 차관 뭐라 그럽니까? 뭐 반드시 학위나 경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나쁜 새끼. 그래서 전문성이 있단 말이야 김영숙이가.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김영숙 교수가 대규모 AI 그 AI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또 막 바꿔요. 그거 말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또 깐족되죠. 그랬다가 결국에 그 예산 다 날라갑니다. 싹 날라갑니다. 즉 싸가지 없이 굴었다가 예산이 다 날라가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예산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삭감된 내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제일 대표적인 예산 삭감 사례가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검찰 같은 경우는 80억, 특수목적 경비, 특경비는 검찰이 500억입니다. 도합 한 600억 정도가 이번에 법무부에서 예산이 날아가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도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날아갑니다. 특활비하고 특수목적 경비.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 경찰청장이 최근에 되게 싸가지 없이 굴었죠. 촛불 집회 때 그 진압 경찰관을 풀어가지고 시민들을 폭행한 사례가 있죠. 심지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옷이 찢겨질 정도로 경찰들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경찰청장이 뭐라 그럽니까? 배 째라. 아니 옷 좀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게 과잉 진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서 영상이 있으면 인정하겠다 이래. 옷이 찢어졌는데 옷 찢어진 경찰은 있어? 옷 찢어진 경찰이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가 경찰 예산도 날라갑니다. 경찰 예산이 확 날라가 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 마음치료앱인가 그거를 날리려고 대놓고 딱 얘기하죠. 이 예산은 삭감하십시오. 예결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삭감 안 하시면 제가 삭감할 겁니다. 라고 하죠. 네. 자, 싸가지 없이 굴다가 예산이 왕창 깎인 사례입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볼까요? 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 출정 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자, 조금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저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특검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 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횟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해주세요.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 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어요. 저게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검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게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 연구관의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 연구관실입니다. 도대체 장시호 증인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일요일 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후인데 조사 다 했겠죠, 법무장관님.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면 뭘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작성했다고 조서가 없다고 조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조사가 없는 없으면 거예요.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조사를 안 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아,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간을 안 보냈던 말씀이시죠? 네, 뭐 저는 그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토론을 정리해 주시죠. 수사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 기간에 조사를 했는지 아마 국정농단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시호가 저렇게 출석해서 특검 사무실이든 중앙지검이건 대검이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서가 있는지 장시호의 조서에 대해서 혹은 조사를 안 했으면은 불러다가 뭘 했는지 수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수사 보고서와 조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조해서 그러면 김영철 검사가 혹은 김영철 외에 다른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서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건 대답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죠. 아, 진짜 속 터지게 만들죠. 예. 자, 이렇게 싸가지 없고 속 터지게 만들었던 이 주요 부서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아, 박성재 장관이 지금 예결위에 가가지고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하고 있대요. 제발 특활비하고 특경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이게 뭐 진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특활비든 특수목적 경비든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예산 다 날린다. 두 번째,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그 조직, 예를 들어서 법무부 인사관리단, 행안부에 있는 경찰국, 이 관련 예산 다 날린다. 행안부 경찰국 예산도 이번에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다 날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도 특수활동비가 날아갑니다. 어떻게 보자면 가장 싸가지 없던 그런 곳부터 예산이 날아가는 거죠. 싸가지 없이 굴었던 그들의 태도가 이제 하나씩 둘씩 되돌려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부로 굴었다가 이제 그걸 다 되돌려 받는다는 건데, 지금까지 다른 뭐 전임자들, 뭐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뭐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일부러 국회에 와가지고 고분했던 게 아닙니다.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굴다가 이번에 큰 코 다친 거죠. 사실 이거 지난 21대 국회 때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수박들이 예산을 안 깎은 거예요. 당장 법무부 예산부터 깎았어야 되는데, 감사원 예산 대폭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도 그냥 예산을 다 살려줬습니다.
아니, 우리도요, 손 벌리러 가면은, 돈 얻으러 가면은 비굴하지 않습니까? 월급 나오는 날에는 회사 가면은 왠지 모르게 회사 쪽에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내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도 내가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왠지 좀 굽실거리게 되는데, 만약에 돈을 빌린다든지 남한테 돈을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굽실거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민원인들이 왜 관청 들어가면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행정부는 국회에 돈 달라고 하면서 오면서 저렇게 뻣뻣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뻣뻣하게 굴면은 줄 돈도 안 주지 않습니까? 원래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경상도 표현으로 오야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물주한테 다들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래서 물주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평소 때부터 조심조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돈줄을 쥐고 있는 국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뻣뻣하고 싸가지 없이 굴었을까요? 대가를 치러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도 대가를 치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같은 놈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싸가지 없이 구는 애들은 그냥 예산을 잘라버려야 돼.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치료라는 말도 있죠. 예. 기레기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가지 없이 구는 얘네들, 싹퉁바가지 없는 관료들한테는 예산치료가 답입니다. 예산을 안 주면 돼. 지가 함부로 굴었다가 지네 관청의 예산이 확확 날아가는 그거를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HM 리님께서는 물주는 기재부죠 라고 하셨는데, 아니 기재부가 돈을 그렇게 못합니다. 국회에서 돈을 주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돈 못 써요. 지금 이번에 예비비 예산도 확 줄였고요. 대통령실 예산도 확 줄여버립니다. 일단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예산은 다 줄였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거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관리단이라든지 경찰국 등 승인되지 않는 기관의 예산은 다 없애버립니다. 대폭 줄었어요. 기재부가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기재부가 대한민국 행정부 안에서 제일 힘 있는 부서라 그러잖아요. 왜? 돈을 쥐고 있거든. 그런데 기재부가 돈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고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국회예요. 국회에서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기재부가 돈 못 씁니다. 그래서 물주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기재부에 가서는 설설 기면서 왜 국회 가가지고 뻣뻣하냐고. 뭐 정부 부서가 예산철에만 기재부가 가서 설설 기나? 아니요. 1년 365일 기재부 가서 설설 깁니다. 왜? 돈줄이거든. 근데 진짜 돈줄, 기재부의 돈줄은 진짜 원래 돈줄은 어디? 국회예요, 국회. 근데 국회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굴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의 관료들이 약간 도른 거야, 이거.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21대 국회 때 그 흐물흐물하게 했던 제가 그럼 몇 사람 지목하죠. 박범계, 소병철, 송기현, 박용진 이렇게 제가 꼽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재윤님, 언론사